세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역시 오늘 이 헌법재판소 결정 소식입니다. 8대0 나왔죠? 그리고 이견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대체 8대0의 이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론이 났어도 일찌감치 났었다고. 어느 한 군데 이견이 있을 만한 곳도 없고 실제로 이견이 남아있는 곳도 없고 흔적조차 없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지? 누구 때문에 늦어진 거야? 뭐 때문에 늦어진 거야? 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 결정문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늦어졌는지, 왜 늦어졌는지.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분들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늘 의심했던 요 세 사람. 앞서서 5대3 대드락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5대3 대드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시간을 끈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정문 내용대로 보자면 잘하면 3월 초에도 선고가 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결정이 미뤄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상 문제, 증거법상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누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냐고요? 이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바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와, 8대0이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5대3, 4대4 다 억측, 낭설, 다 가짜뉴스. 쥐뿔도 모르는 새끼들이 아는 척한 거야. 다 가짜뉴스였어요. 그런데 그 가짜뉴스인 건 가짜뉴스인데 이거 왜 이렇게 늦었지? 본안에 이견이 없었다고 5가지 탄핵 사유 모두 8대0 완전 일치, 전원 일치였어. 계엄의 절차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계엄 포고문이 위헌 위법은 아니었는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 위헌 위법은 아니었는지, 선관위에 병력 투입한 것은 위헌 위법이 아니었는지,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위헌 위법 아니었는지 다 위헌이야. 모두 다 탄핵 사유야. 8대0으로 스트레이트로 갈겨버렸어. 아무도 이견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견이 있을 수도 없지. 너무나도 뻔해. 계엄이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못 갖췄다.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도 못 열었다며. 그 다음에 계엄 포고문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이도 뭐라 그래. 아이 그거 뭐 집행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만든 거예요. 아 집행할 의사는 없었어. 이 말이 뭡니까? 지도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야. 자백이죠. 그 정도입니다. 아니 그 국회에 군병력 보낸 거 그게 어떻게 합헌이겠어요. 선관위에 군병력 보낸 거 어떻게 합헌이겠습니까? 정치인 체포해서 죽이라고 한 거 그게 어떻게 합헌이겠어. 이거는 상식입니다. 아 그래 좋아 상식인데 그래서 왜 늦어졌는데 그러면 상식인데 왜 늦어졌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날을 그 외부에 공지한 것, 헌법재판소가 4월 4일에 탄핵 심판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게 언제죠? 4월 1일이죠. 자, 4월 1일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헌법재판소 대단히 평온했어요. 뭐 한가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평온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으면 최종 결정문 작성을 앞두고 엄청 바빴어야 정상입니다. 박근혜 때는요, 마지막 날 밤에 9시 반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때 같은 경우 막판에 한 일주일 정도 헌법재판관들이 집에 10시, 11시 때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탱자탱자 노는 것 같았습니다. 선고날을 공지하고 난 다음에도 별로 바빠 보이지 않았어요. 9시까지 뭐 헌법재판관들이 집에 안 가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냥 때 되면 다 퇴근했어. 그런 상황이 벌써 3주 이상 이어져 왔죠. 헌법재판관들이 평일을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다 만다. 심지어 5시 반에 퇴근한다더라. 심지어 이 헌법연구관들한테 뭐 과제를 주지도 않는다더라. 그게 벌써 3주 이상 이어왔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최종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거야. 바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게 뭘 말합니까?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었어. 이미 다 문제가 없었어. 다 갖춰져 있었어. 아니, 다 갖춰 있었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어? 진작에 좀 하지? 우리 시민들 애간장 타서 죽는 거 보고 싶나? 자, 이를 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본안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절차와 증거법에서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견이 나왔다. 자, 이 이견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사실 절차상 문제나 절차상 이견이 생기면요, 이거 해소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본안이 아무리 빵빵해도 통째로 뒤집어집니다. 지난번에 보면 지난번에 지난번에 어떤 한덕수였나요? 그렇구나. 한덕수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관 2명이 뭐라고 판결을 합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아예 본안은 건드리지도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고 증거법상의 문제가 있으면 재판의 본론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안에는 아무 이견이 없는데, 그 내용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뚜껑 열지를 못하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에는 이미 합의가 돼 있었고 이 증거법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 아니, 그러면 증거법을 이거 어떻게 해결했는데? 예, 그 내용이 이 결정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결정문을 쭉 뒤져봤어요.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97페이지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헌법재판회 같은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이나 뭐 헌법소원심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위헌법률심판이든 뭐가 됐든 하여튼 헌법재판에서도 증거는 법정에서 반대 신문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만이 증거 능력을 갖는다.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하고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하고 탄핵심판이 동시에 가는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채택이 안 됐는데
탄핵 심판에서 증거를 떡하니 채택해버리면 이거 참 꼴이 우습지 않겠어? 헌법재판의 꼬라지가 영 이상해지지 않겠어? 따라서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엔간하면 형사재판하고 좀 보조를 맞춰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 진술조서 등은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한 수사 자료들, 이 수사 자료가 대거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는데 이 자료들 중에서 증인 신문을 안 거친 거는 이거 증거 능력 인정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증인 신문을 안 거치고 싶다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이후에야 가져올 수 있다. 요 얘기를 한 거죠. 요 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조한창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이죠. 예, 그런데 역시 이번 결정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용에서는 8대0 스트레이트인데 바로 이 증거법 문제, 절차법 문제에서 계속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을 무작정 인정해 줄 수 없고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이후에야 쓸 수 있다. 요 내용이죠. 결국 이 문제가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채택되지 않은 조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언,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된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이렇게 증거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경우 본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증거 능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 하나였어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헌법재판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건데 결국 그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영식 재판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 5대3 대드락 아니었다며. 근데 지금 보니까 5대3 대드락 맞네. 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5대3 대드락이 되려면 5대3에 딱 걸려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야 대드락이죠. 그런데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결정은 3분의 2, 6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판관 5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5대3이라고 해도 상관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 세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다가 그 세 사람이 빈정상해가지고 그래? 그럼 나 본론도 나 그러면은 기가 갈란다. 요래버리면 어떡할 거야? 예. 그거를 막아야 했고 그걸 막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5대3이 아닌데 5대3이 될 상황을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증거 능력 문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증거 능력 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결국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측의 진술조서 모두를 증거로 동의하면서 문제가 급 반전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써야 되는 증거 대부분은 두 사람의 진술이었습니다. 하나는 곽종근, 한 사람은 홍장원. 근데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거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거하고 국회의원 끌어낸 거, 이런 부분이 다 증거로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특전사 각급 지휘관의 증언이라든지 707 대대장의 진술이 모두 다 증거로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증거법 문제가 해소가 안 돼가지고 본안에는 8대0으로 합의해 놓고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5대3 데드락으로 오인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서 증거 채택이 되기만을 기다려왔던 거죠. 결국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증거 능력을 다 갖추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더 이상 증거 능력을 운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곽종근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저는 이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말 헌법재판소가 꼭 써야 되는 중요한 증거, 그 중요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곽종근 사령관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 곽종근 사령관이 자기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검찰 수사 자료를 증거로 인정해 버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필요로 했던 자료의 상당수가 곽종근한테 나와버린 거예요. 곽종근 사령관의 재판이 지난 금요일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증거의 대부분을 확보해버린 겁니다. 증거법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가, 그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증거법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죠. 그걸 누가 뚫어준 거다? 곽종근이 뚫어준 겁니다. 오늘 곽종근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저는 이 곽종근 사령관, 우리 구명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이상하게 될 뻔했습니다. 정말 4월 18일까지 결론이 안 날 뻔했어요.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 진술조서 대부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바람에 엄청나게 헌법재판소가 도움을 받은 겁니다. 곽종근이 나라를 구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보석으로 풀려났으니까 한시름 돌리긴 했는데, 이분이 법정에서 선처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좀 구명운동 좀 합시다. 저 정말 이분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분 아니었으면 이 증거법 문제가 희한하게 얽히면서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서 증거 채택이 되기를 기다렸던 건데, 근데 문제는 증거 채택이 다 안 된다든지 필요한 게 안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빠져나가는 거야. 물론 탄핵 혐의가 5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는 걸렸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핵이 되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복형이고 조한창이고 절차상 문제를 걸면서도 그래도 탄핵은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탄핵 사유가 한두 가지였으면 아마 탄핵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 국무회의 절차 거쳤냐 안 거쳤냐. 당연히 안 거쳤잖아. 그거 걸렸죠. 그 다음에 포고령 위반이냐 아니냐. 그거 걸렸지. 이거는 뭐 진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윤석열 지가 한 짓에서 다 나온 거잖아.
이것만 봐도 당연히 탄핵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곽종근 사령관 이분이 아니었다면 그 국회에 군대 투입한 거 그거 윤석열이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랬다고 바득바득 우겼잖아.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돼버릴 수도 있었어요. 곽종근 사령관이 자기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라든지 자기 부하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 이거 전부 다 증거 능력으로 인정해주는 바람에 윤석열이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단전 단수해라 한 게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나라 구한 거 맞죠? 제가 진짜 이분 구명운동을 저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칼파님께서 아내분도 결연함